네, 시장이 아주 흥미진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64,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대로 1차 박스권에 대한 매물대 해소를 잘 마무리를 하고 65,000달러 위로 이번에는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패턴에 따른 그런 흐름이라기보다 이슈적인 재료들, 다시 말해서 그럴 법한 재료들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 직접적인 재료 하나가 더 더해졌는데, 이번 판의 주인공은 중국 인민은행이었습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아주 빡셉니다. 작정하고 발표를 한 거라는 점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일제히 상승을 했고, 특히나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 6일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지금 처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굉장한 기대감으로 환호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은행 지급준비율 0.5%포인트 인하하고 금융시장에 1조 위안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190조 원 되는 돈을 풀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0.5%포인트 인하. 재밌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월 7일부터 역방향 레포 운용 금리를 기존 1.7%에서 1.5%로 인하할 계획이다. 여기까지 더했습니다. 역방향 레포 운용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를 낮게 해준다는 거여서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게끔, 그만큼 시중에 돈을 더 풀 수 있게끔 그런 조치인 거죠. 그래서 1, 2, 3 세 가지 굉장히 큰 의미 큰 부양 대책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이를 통해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동반 하락을 유도하고 시중은행의 순이자 마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뭔가 느낌이 멍 때리고 있다가 한 대 맞은 듯한 느낌, 그래서 뒤늦게나마 뭔가 지금 대응책을 쏟아내는 듯한 그런 뉘앙스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엑스매니지먼트의 투자 전략가 빌리 렁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결정은 성장 둔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분명한 시도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런 움직임이 더 있을 수 있다. 재밌죠?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의미가 더해질 수 있는 것은 인민은행이 이번에 연내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도 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금리 낮춰가지고 돈을 더 빡세게 풀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위험자산 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아주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포인트 지점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내용이 재밌는 게, 최근에 코인텔레그래프가 올해 연말에 알트 시즌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유동성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 얼추 맞아 떨어졌습니다.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중국의 유동성 투입 시기와도 상관관계가 있는데, 중국 유동성은 6개월 주기로 증감을 한다. 그런데 보통 연말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9월에서 2024년 2월에 유동성이 늘었는데, 이때 알트코인들이 상승했다. 현재 중국은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고 미국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다. 되게 재밌죠? 6개월 주기로 증감을 한다는 게, 지금 이때를 거치고 나서 6개월 지나서 6개월 조금 더 지나서 지금 또 유동성을 확대하는 그런 조치. 그래서 연말에 진짜 알트 시즌은 빡세게 오려고 그러나, 빡세는 거에 어떤 기준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개인적으로는 더도 덜도 말고 2023년 9월에서 2024년 1, 2월에 벌어졌던 그 정도의 활황, 요 정도만, 더도 덜도 말고 요 정도만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민은행이 지금 유동성 주입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이게 지금 유동성 주입이라는 게 굉장히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게 작년 9월 연말연시 유동성이 빡세게 주입이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도 거의 같은 형태로 빡세게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 4분기 상황이 요번에도 지금 이제 빡세게 주입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연말로 갈수록 빡센 조치가 더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작년과 비슷한 흐름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현실화시켜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6개월 주기 패턴이라는 게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텐티홀딩스의 댄 타피에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대한 매크로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 중국의 상황이 너무너무 나쁘다 보니까 정부가 움찔한 것 같다. 중국 주식에 대한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대규모 유동성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건 금과 비트코인에 있어서 강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에 있어서도 좋을 거고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좋을 거야. 뭐 위험자산, 안전자산 통틀어서 일단 유동성이 주입되는 거라서 좋다니까,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죠. 이건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에서 뭔가 지금 딱 요 그린 서클 안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3월부터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어리버리치고 있는 이 통합의 과정. 그런데 지금 찔끔 올라서면서 과연 이번에는 69,000달러 위로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서서 이전 사이클 고점을 돌파하고 그렇게 새롭게 신고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안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어리버리치다가 급등, 어리버리치다가 급등, 어리버리치다가 물론 살짝 어리버리 쳤지만 급등, 어리버리치다가 이제 급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이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급증했는데 여기에 유동성이 더 중앙은행발로 확장이 된다. 그것도 원투 미국과 중국에서. 되게 재밌는 상황이잖아요. 매트릭스 포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하면서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도 급증했다. 이건 법정화폐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난 7일 동안 물론 편차는 있었지만 올해 초여름 대비 자금 유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증가하는 한 비트코인 상승세는 지속 가능하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이미 증가하고 있는데 유동성이 더 때려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은 더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에 대한 대기 매수 수요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의미 있는 반등 과정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해주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가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일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이후에 세 번째로 200일 단순 이동 평균을 리테스트하고 있다. 63,500달러. 지금 여기서 약간 저항을 뚫었다가 지지받는 것 같다가 저항받는 것 같다가 뚫었다가 지지받는 것 같다가 아닌 것 같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의미부여가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주요 강세 신호가 될 수 있다. 지금 딱 요 구간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의미 있게 뚝 올라서서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는 이게 10데이 차트예요. 10일짜리. 만약 올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한다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전 반감기 이후의 가격 변화를 비교를 합니다. 2012년의 경우에는 반감기 이후 91배, 2016년에는 29.25배, 2020년에는 6.47배. 과연 올해는 어떨까? 뭐 2배만 넘어가도, 뭐 6배 이런 거 안 바랍니다. 뭐 2배만 넘어가도 10만 달러 넘어가는 거라서 일단 10만 달러라는 굉장히 뭔가 현실화 될 것 같으면서도 뭔가 미지의 숫자라고 느껴지잖아요. 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와,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지?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10만 달러는 더 이상 희망회로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숫자가 이미 7만 4천 달러 우리는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은 미지의 영역 안으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그 정도의 의미인 거지, 막 말도 안 되는 희망회로. 사실 저번 사이클 초기만 하더라도 말도 안 돼. 야, 무슨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았잖아요. 약간 뭐 한 20% 정도만 조정 와도 비트코인 10,000달러 간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비트코인 10,000달러 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 많던 10,000달러 주장하던 월가의 회장님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과거만큼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진 않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더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더도 덜도 말고 올해 반감기에는 한 6배 아래로 2배에서 5배 사이 정도만 반등을 해줘라, 뭐 그런 기대감을 또 갖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고래들의 움직임이 뭐 바이낸스로 입금하는 고래도 있고 바이낸스에서 출금하는 고래도 있는데, 4시간 전에 한 고래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1343개를 인출을 했습니다. 8480만 달러 규모, 어마어마하죠. 비트코인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과 미국에서 유동성 확장 정책으로 피보팅을 해버렸고, 앞으로 위험자산 시장에 더 많은 자본들이 흘러 들어오면서 더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중앙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1343개를 인출한 의도가 뭘까? 상당히 생각할 부분이 많고 재밌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번에 추세 반전할 수 있다라는 걸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비트코인은 8월 25일에 이 최고가 65,200달러에 근접한 상황이다. 여기를 넘어서면 하락 추세 반전이 가능하다. 이 가격대의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은 넓은 관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당연히 크죠. 엄청 중요한 지지라인을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잠정적인 하락 추세가 끝나고 다시 상승 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시사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전통 금융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 회복에 따라서 65,2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65,200달러를 넘어선다라는 것은 상승 추세로 추세 반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7만 달러를 넘어서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2차 박스권 뚫고 전고 돌파한다, 그럴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들, 4분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 연준의 금리 인하 11월에도 0.5%포인트 인하할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엄청 빡센데 여기에 추가 부양책이 더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선, 어마어마한 이슈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하나가 이거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번에 SEC로부터 옵션 승인을 받았잖아요. 물론 CFTC 승인도 받아야 되고 통화감독청 승인도 받아야 하는데, SEC가 승인을 했다라는 거는 거의 뭐 이거 파란불 켜진 거죠. 그래서 현물 ETF 옵션이 승인됐다라는 거, 요게 또 사실 4분기 아니면 내년 초 요 정도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야곱이 이번 조치가 비트코인 강세장을 만들 수 있다라면서 5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숙지를 좀 잘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기관 참여가 증가한다. 옵션 승인은 펀드, 연기금, 투자 기관 등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한다. 기관은 ETF와 옵션 등 규제되고 익숙한 금융상품을 통해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뭐 맞는 말인데 비트코인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떤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유동성 증가. 유동성이 높을수록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을 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더 큰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성을 높이고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
세 번째, 가격 발견. 옵션 거래는 롱, 숏 포지션을 통해서 미래 가격 움직임에 대한 전망을 표현할 수 있게 해서 더 나은 가격 발견을 돕는다. 이를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고 잠재적으로 투기적인 급등을 줄여서 일관된 가격 성장으로 이끌 수 있다. 이건 사실 장점과 단점의 측면에서 다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처럼 비트코인의 어떤 현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뭐 몇십 배 폭등하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줄어들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또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 주류 채택 시그널. 이것도 중요하죠. 비트코인 ETF 옵션을 승인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을 합법적 자산 클래스로서 더 수용한다는 신호이다.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저했던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만큼 더 빡세게, 더 빠르게 기관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뭐 하나만 하는 얘기인데, 투자 상품의 다양화 측면에서 의미 부여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가 있다. 이거는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죠. 연준의 금리 인하는 지속될 것이다.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유동성이 흘러들어오는 상황적인 제반이 마련된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이 SEC의 승인을 받았다. 4분기는 계절적으로도 비트코인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기간이다. 더 중요한 것은 6개월 동안 반감기 조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반감기 포물선형 랠리를 시작하는 그런 시기다. 이 모든 게 지금 다 4분기에 겹치게 될 이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분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